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5월 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북한판 K9 자주포 등장. 수도권 겨냥 장사정포 위협 커지나. 155mm 사거리가 이거 60km네. 화력 타격 범위 급속 확대. 북한판 K9이라기는 조금 그렇는데 하여간에 물건 올려놨네요. 그래서 60km가 날라온다고? 야, 이러면은 뭐 서울은 다 들어가는데. 그럼 서울은 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 되네. 170mm 자주포 사정거리와 비슷하며 북한의 구형 152mm 이거는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거죠. 러시아 물건에 기반한 거니까 이래 되는 거고. 신정우 신형 자주포의 포신과 포탄을 개량해 사정거리를 기존 155mm 자주포의 3배가량으로 늘려 수도권을 공격하는 장사정포로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북한판 K9 문재인 때 가지고 설계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넘어갔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넘어가라 야야. 정은이 얼굴은 봐봤자 별로고. 하여간에 정은이가 한번 떨려나. 그래가지고 코멘트합니다. 넘어가고요. 이란 의회 관계자 한국 호르무즈 군사작전 불참 현명한 결정. 어이구 칭찬받네. 한국 외통위원장 통화보도. 나무호 관련 언급은 없어. 불편한 거는 언급 안 하고요. 에? 김석기? 한국이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압박을 받는 거지. 호르무즈 협의에서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현명한 조치이며 지역 안정 유지에 부합한다. 이거 칭찬받아 좋겠네. 기분 좋겠네. 이란한테 칭찬받아가지고. 예. 이란 자금 동결 문제. 이거는 그 전에 그 가지고 60억 달러인 거 그렇죠. 그거 문제일 겁니다. 카타르 그렇지. 이거 60억이. 요 카타르 쪽에 해가지고 아부다비 그쪽 은행에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바이든이 줄여가지고 주고 어쩌고 쇼가 한번 났었죠. 그래 됩니다. 여기는 카타르 은행장 QNB. 네, 그래 됩니다. 이거 바이든 때 우크라이나 때 가지고 제가 이 뉴스 몸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뭐가 이란 돈 떼인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물건은 받았는데 제재 때문에 돈을 안 준 거 안 줬다 해야 되나 못 줬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 된 거 가지고 그때 바이든 때 주락했는데 아직도 묶여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우리가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러시아한테서는요 현재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한국 너거 그따구로 하면 한번 나중에 크게 하면 당할 거야 해가지고 경고를 받고 있는데 이란한테서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칭찬을 받는다. 이재명 정권한테 하나 요구합니다. 하려면 방향을 하나로 확실하게 정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란은 이란 거는 이 꼴이 나고 러시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란 건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크겠습니까? 러시아 건이 크겠습니까? 러시아 건이 더 큽니다. 이란이야 가든 안 가든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군사작전 불참 우리나라만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쪽 해가지고 이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거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관련된 거 해가지고 여전히 러시아한테서 경고를 계속 받고 있죠. 하나만 제대로 해라. 방향을 정해가지고 하나를 제대로 해라.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비즈워치라는 곳에서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다 보니까 관심 가는 뉴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해 봅니다. 비축류 2달 남았다. 아직도 2달 남았다. 이것도 그 데이터 나온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우짜가 이거 2달 남았다 이걸 갖다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2달도 안 남았다는 거. 58일인가 57일 남았다는 걸. 우짜가 이거 3월달인가 4월달에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도 비축률 2달 남았다. 지금 물건 땡기는 건요 평시 대비해서 대략 한 80% 정부 리포트 정부 데이터 기준으로 해도 80%입니다. 그 이미 공급 그러니까 그 원유를 갖다 사오는 거 기름 사오는 양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 20%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희망찬 데이터 기준을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비축류가 2달 남았다. 그렇다고 치고요.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다. 아니라고 하면 구라 뉴스랄 거니까. 중동구전 70% 굴레 달피. 중남미면 사오는 데는 빠릅니다. 인도가 요즘 사오는 베네수엘라죠. 비축류 이거는 IA 이거 IA 그 데이터고요. 이거는 아니고 이건 패스하고 68일 이것도 국회에 나와서 그 떠드는 거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범인가 김용남인가 뭔가 가 나서 떠든 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이게 3월 둘째 주인가 그때 이미 확인이 다 되는 얘기인데. 예? 에, 이거 나오네 베네수엘라산. 예, 베네수엘라산은 마치 갯벌처럼 갯벌보다 더 확실한 우주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젤리입니다. 젤리 수준으로 엄청나게 역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문으로 하면 역청이고 초중진료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산 경질료 휘발유 생산에 유리한 미국산 경질료. 미국산 경질료가 유리한 것도 있고요. 안 좋은 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정제시설, 정유 공장에서 쓰는 건요. 중동산 원유 여기에다가 맞춰져 있습니다. 황 생산량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디젤 생산량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 요 블렌딩 작업 적어놨네. 제가 이거 언제 얘기했냐면요. 1월 17일 해가지고 그때 뉴스에서 베네수엘라 가지고 뭐 아두로 체포하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우짜가 1월 17일 뉴스에서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기술적 난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우짜가 1월 17일 말씀드린 거 그거 좀 얘기 말씀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 유명한 오리노코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베네수엘라 석유 그 많다는 3천억 배럴이 넘는 그 기름이 잠겨 있다는 오리노코 벨트. 뭐 해상에도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오리노코 벨트 유명합니다, 이거. 요 유명한데 그리고 요 보면은 그때 가지고 있자가 호세 요거 산업 뭐 조언 이거 나왔잖아요. 여기 산업단지 있는데 이거를 갖다 그때 우짜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렸냐? 이거 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경우는요, 그냥 젤리 수준으로 완전히 막 끈적끈적한 걸 넘어서 완전 젤리 덩어리입니다. 젤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수출을 바로 못해요. 그래서 호세 이 산업단지 여기에다가 뭘 갖다 놨다? 미국에서 서부 텍사스유 경질유를 갖다가 가져와서 이 역청하고 섞습니다. 여기서 섞습니다. 예, 섞어 가지고 그나마 점도를 갖다가 많이 유연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점도가 그래도 그 저 무슨 그 젤리보다는 좀 그 액체 수준으로 되게 이래 만든 거예요. 요거 호세 단지에서 생산되는 게요. API 그 점도 등급으로 치면은 25에서 30 등급짜리입니다. 합성 원유죠. 그러니까 왜 오리노코 여기서 나오던 걸 갖다가 서부 텍사스하고 섞었으니까. 그러니까 합성 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경질유를 가져와서 이거 베네수엘라산 역청 그러니까 중질유하고 섞어 가지고 그나마 합성 원유를 여기서 만든 후에 이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가져오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바로 생으로 가져옵니까? 아니지, 섞어야지요. 미국 애들이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 하고 있다니까요. 네, 이거 엑스트라 해가지고 헤비 오일 해가지고 이 역청이라 역청 엄청나게 찐득찐득 그러니까 거의 젤리 수준입니다. 젤리 수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것도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1월 17일 말씀드렸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API 등급으로 16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억수로 섞어야 됩니다. 경질유를 갖다가 섞어야 됩니다. 섞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 현재 그 텍사스만인가? 예, 거기에 있는 정유소, 미국 정유소들이 갖다가 어떤 걸 쓰고 있다 현재 캐나다산 그 오일샌드 있죠? 그걸 쓰는데 그게 API 등급으로 해서 20에서 21. 그 베네수엘라산보다 그나마 좀 덜 진한 겁니다. 그걸 쓰기 때문에 무조건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산 쓰려면요 그 미국이라 이런 데서 해가지고 경질유를 가져와 가지고 섞어 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절단 나는 겁니다. 하여간에 뭐 2주 남았다 했었는데 진짜 2주 남았지 한번 보면 되는 거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베네수엘라산 원유까지 해가지고 땡기려고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저 넘어가고요. 야, 넘어가자 야. 네,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가지고 0.61% 상승해서 1온스에 4,714.90달러가 됐습니다. 예, 이 차트가 한 번씩 이빨이 쏙 빠지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 좀 올랐는데 그 다음에 가지고 지금 22평선 따라서 가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0.61% 상승했네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8월까지 보는 걸 갖다가 추천해 드린다. 넘어가고요. 예, 은덩이는 2.54%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80.35달러가 됐습니다. 아이고 다시 80달러를 갖다 복귀했네. 예, 52평선 위에 있고 일단 금덩이보다는 좀 나은 것처럼 보이죠. 예,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은덩이도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차트 모양 이거 금덩이, 금덩이, 은덩이.
은덩이, 아이고, 브렌트가 넘어가 버리네. 은덩이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혹시나 달린다면 스타트는 은덩이부터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높다. 무작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브렌트유는 해가지고 0.43%뭐 미국에 가지고 뭐 이란 유조선 뭐 공격했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찔끔 올랐습니다. 0.43%참 어지간히도 관리한다. 하여간 올라가지고 1배럴에 100.49달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또 서부 텍사스유하고 5만 7월물 말씀드려보면 서부 텍사스유는 오히려 마이너스 0.09% 하락해서 1배럴에 94.72달러가 됐고요. 5만 7월물은 1.50% 상승해서 1배럴에 97.94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렸죠? 예, 달러 인덱스가 내렸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이거 왜 내렸다 하면은 고용 리포트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내렸는데 내린 후에 뭐 상승 없이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쭉 갔습니다. 그래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0.23% 하락해가지고 97.843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뭐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거 뭐 아직까지 뭐 2비트로 해가지고 뭐 지금 뭐 하나는 오버하이트 나오는 거고 하나는 너무 해가지고 과매도 상태다 이것도 아니고 뭐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다 돼 있네요. 39.14 RSI 값이. 자,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달러 인덱스가 해가지고 0.23%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아이고 디비 좋아가지고 0.36%또 싸졌습니다. 변동성이 좀 그런데 1456원인데 1470원 장중에 해가지고 1470원까지 나갔다 올라갔다 이러겠네요. 10원 이상 출렁출렁거리고 있네요. 하여간에 마무리는 우리가 캡처하는 시간이 6시 39분인데 아침 6시 39분인데 1달러에 1462.43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또 해가지고 경상수지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한국의 경상수지는 2월에 231억 9천만 달러인데 3월에 373억 3천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2026년 올해 2월에 세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바로 직전 바로 3월 지금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2월에 세운 거 올타임 하이를 또 갱신했죠. 그리고 2023년 5월 이후 3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갖다가 이어가면서 역대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뭐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 수출이고요. 이란전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서비스 수지 적자도 2월에 마이너스 18억 6천만 달러인데 3월에 마이너스 12억 9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뭐 비행편 줄어들고 뭐 다 뭐 취소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러면 서비스 수지도 4월에는 또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엔화를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뭐 얼추 뭐 달러 인덱스 떨어진 거하고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해가지고 0.12 그러니까 0.12% 좋아진 거죠. 예, 요 차트 그대로가 그냥 거의 달러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차트가 좀 이상한 거죠. 달러 인덱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루짜리가. 하여간에 0.12%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6.684엔이 됐습니다. 자, 일본 관련해서 오늘 또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말씀드려 봅니다. 4월 29일로 끝나는 주 요거는 뭐 패드 그러니까 패드에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보유 중인 커스터디 홀딩 나와 있죠. 그냥 보유 중인 미 국채 보유량입니다. 그러니까 패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량인데 이걸 보시면 5월 6일 그 최신 기준으로 하면은 2조 7,262억 9,800만 달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거 전주 그러니까 4월 29일로 끝나는 주에 패드가 보유한 미 국채량이 2조 7,350억 3,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해가지고 대략해서 87억 4천만 달러가 감소했다는 걸 갖다가 산수로 알 수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이 547억 돈이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이 547억 규모의 엔화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이거죠. 외환시장에 개입. 547억 달러 규모의 엔화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 국채를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해가지고 블룸버그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2022년 이후에 엔화 방어를 위해 총 2천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지출을 했는데요. 개입할 때마다 필요한
달러를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갖다가 매각했다는 그런 생각을 의심을 업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일본이 제가 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말씀드렸나? 하여간 두 가지 금리 인상하고 미 국채 매각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점은 일본이 외국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라는 것으로 지속적인 국채 매각은 유가 급등과 재정 적자 우려로 인해 이미 상승 중인 미 국채 수익률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오자가 해가지고 이 며칠나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재정 우위 얘기하고 뭐 이래 했습니다. 그래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그러니까 일본이 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갖다가 덤핑을 해버리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국채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수익률 그러니까 줘야 되는 이자값이 더 비싸지는데 그러면 엔화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에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과거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때 현금 보유고 그러니까 달러 보유한 거 현찰로 보유한 거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합니까? 개입 자금 그러니까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자금 전액이 어디서 조달된다? 미 국채 매각을 통해서 조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요. 만약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 과거와 같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것이라면 이번 일본의 개입으로 해가지고 미 국채 공급량의 총 영향받는 액은 어떻게 되느냐? 금액은 얼마 되느냐? 대략 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미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지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5월 5일이구나. 5월 5일 뉴스 모임에서 일본이 엔화 평가 절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째 미 국채 매각을 통해서 이거 총알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정 우위 얘기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5월 5일 뉴스 모임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거는 인식땜빵이다. 인식땜빵이다.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면 또 재정 적자가 미친 듯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건요. 끝낸다는 말은 좀 그렇다만은 확실하게 그 엔화를 갖다가 값을 갖다가 좋게 하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넘어가지고 이란전 72차 드디어 70일 넘어갑니다. 미군이 해상봉쇄 돌파 시도한 이란 유조선 두 척을 갖다가 오만만에서 무력화 그러니까 뭘 두둑이 무사했다 이 소리죠. 에, 불안한 휴전 유지 속에서 긴장 구조. 네, 뭐 해가지고 배 뒤쪽에 가지고 쏴서 해가지고 연기가 부풀 나오고 있다 이게 됩니다. 흥미진진하죠. 예, 돌아가는 꼴이 흥미진진하다. 아이고 HW 부시 드디어 도착해가지고 공격을 했다 이거죠. 연기 배출구. 예, 그래 됩니다. 하여간 뭐 흥미진진하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친이란 팬들 사이에서는 유조선이 그냥 벌벌벌 해가지고 봉쇄선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 했는데 본보기로 두 척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공격을 했다 이게 되겠네요. 자, 무적재라는 거는 물건을 갖다가 부리고 물건을 갖다가 하역하고 돌아오던 유조선이다 이 말이 되겠죠. 예, 요래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70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갖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란이 지금 현재 그 미국이 해가지고 해상 봉쇄하고 있죠. 이런 덕분에 해상로, 해상 무역로를 갖다 사용하는 대신에 철도, 요 철도를 갖다 이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란이 미국의 항만 봉쇄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철도 교역을 갖다가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길이가 1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중부 시안, 이거죠 시안에서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향하는 화물 열차 운행 횟수가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주당 한 1회 정도에 그쳤지만 4월 13일에 미국의 봉쇄가 시작된 후에는 3일에서 4일에 한 번 꼴로 해가지고 열차가 오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대략 한 두 번, 뭐 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이거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을 갖다가 다 아시겠지만 해상 운송에 비해서 육상 운송은요. 시간은 뭐 빠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송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비교 불가 수준으로 억수로 작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뭐 브릭스 쪽이나 이쪽에서 보면 이 철도 이런 거 하는 거 가지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해상 운송에 비하면
뭐 육상 운송은 좀 솔직히 말해 좀 잽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뭐 이거는 사실이니까 일단 뭐 옮기는 것 자체가 물량 자체가 다른데 뭐 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미국의 공습이 있은 후에 아라그치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제시될 때마다 외교적 해결책이 제시될 때마다 미국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선택한다. 노골적인 압박 전술인지 또는 누군가의 계략에 속아 트럼프가 수렁에 빠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같다. 이라는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며 외교는 항상 희생양이 된다. 그리고 CIA의 보고는 틀렸다. 우리의 미사일 보유량과 발사 능력은 2월 28일 그러니까 개전할 때 개전 후에 해가지고 75%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는 120%다. 이것도 아라그치가 또 이 구라를 치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120%다. 우리 국민을 방어할 준비 태세는 1000%다. 아이고 뭐 표현이 가지고 인플레가 많이 심하죠. 하여간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아라그치가. 근데 우짜가 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우짜는 뭐 이란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니까. 우짜가 보기에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과 발사 능력은요. 아라그치의 말, 즉 뭐 120%까지 오히려 미사일 보유량과 발사 능력이 커졌다, 늘어났다 이러는데 이 아라그치의 말과 달리 2월 28일 그때 그 개전할 때 당시 대비해서 이란의 보유량과 발사 능력은 대략 90%, 최하로 보면 90%, 가장 좋게 보면 95% 수준이 남아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란이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동안 쌓아제낀 물건 빼고도 뭐 120%? 아니 두 달 만에 무슨 뭐 20% 올라가요?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간에 우짜가 보기에는 2월 28일 그 개전할 때 대비해서 대략 한 90에서 95% 정도의 미사일 보유량과 발사 능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짜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또 이거 영상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뭐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이제 만들면 되겠죠. 하여간에 아라그치가 좀 인플레이션이 심한 성명을 냈다. 우짜가 보기엔 좀 구라를 많이 끼있다고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웰스 그 국부 펀드 뭐 이래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이름이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해서 줄여서 PIF라고 합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만기가 다양한 달러와 채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이거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5월 7일 기사고요. 이는 이란전 이후 발행 중단되었던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채권 발행사들이 공모시장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발행, 사우디 국부펀드의 발행은 3년짜리, 7년짜리, 30년짜리 만기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미국 달러 벤치마크 채권으로 초기 가격 예상은 미 국채 대비 130에서 170 베이시스 포인트 수준이며 최종 조건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우짜가 뭐 어찌 된지 확인 안 했고요. 하여간에 이번 채권 발행은 최근에 에미레이트 NBC 뱅크 이거 그 아랍에미리트의 2위 금융 그 그룹 중에서는 랭킹 2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발행했다? 티어 1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 전문용어로 ATT1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뭐 채권이라고 합시다. 예, 채권 발행했다 이거 되고요. 그리고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 PJSC라고 있습니다. 요거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은 아랍에미리트 최대 금융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1등하고 2등, 1등이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고요. 2등이 에미레이트 MBD 뱅크 이렇게 됩니다. 여기 또 1등 여기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에서는 수쿠루 발행. 이 수쿠루가 뭐냐면 이거 아랍 쪽이나 이슬람 문화 쪽에 아시는 분들은 아주 그 친숙한 그 표현인데 수쿠르라는 그 자체가요. 샤리아 율법화에서 발행되는 이슬람 채권을 갖다가 말하는 게 수쿠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쿠르 뭐 똑같은 채권이죠. 채권인데 샤리아 율법화에서 발행된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슬람 쪽에서는 이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이자 따먹는 걸 갖다가 금지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샤리아 율법화에서 뭐 이래 발행된다, 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수크루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뭐 똑같이 그냥 채권입니다. 하여튼간에 이게 이 수크루 발행에 이어지는 것으로 뭐가 있다? 이 사우디 국부 펀드의 또 채권 발행입니다. 이거는 뭐다? 중동 채권 발행 시장이 조심스럽게 재개되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란전 발발 후에 중동 채권 발행사들은 사모채권, 그러니까 사모펀드 그쪽이죠. 사모채권 발행에 크게 의존했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움직임은 공모시장, 정식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이거는 유럽연합이 유럽 제트 연료 호르무즈 해가지고 폐쇄 건에 있어가지고 항공사들한테 유럽 그러니까 미국의 제트 연료를 갖다가 사용할지 말지를 갖다가 얘기해주겠다 이 말이죠. 예, 그래 됩니다. 이것도 좀 테크니컬한데 말씀드리죠. 유럽 연합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공급 차질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그 유럽에서 뭐 문제가 될 건 뭐입니까? 항공유 위기죠. 항공유 위기. 예,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대처하기 위해 유럽 항공사들이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트 연료 특정하면 ZA가 됩니다. ZA 그러니까 제품 이름이 ZA입니다. ZA 제트 연료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사용되는 Z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곧 얘기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아울러서 기사 내용에 또 포함된 걸 말씀드리면 항공권을 판매한 후에는 항공권 가격 인상은 금지된다는 점도 해가지고 아울러 함께 해가지고 발표할 예정이다. 확인해 줄 예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유럽연합 문서에 따르면 도이치, 루프트한자, 그리고 에어 프랑스, KLM, 그리고 IAGSA 이게 뭐냐면 브리티시 항공 저 소유한 모기업입니다. 이들로 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항공사 연합이 뭐가 있냐면 에어라인스 포 유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항공 쪽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그리고 저 영국 항공 등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사 연합이 에어라인스 포 유럽인데 여기에서 유럽 연합에게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ZA 연료 이거 항공유 수입 및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에서 답변을 해주겠다 이 소리가 됩니다. 참고로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트 연료는요, 타입 A1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말씀드리면 ZA1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는 ZA고 유럽에서 사용하는 건 ZA-1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 둘 간의 차이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뭐 거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딱 두 군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 ZA1, ZA-1 그러니까 유럽에서 쓰는 이 기존에 썼던 제트 연료의 경우에는 연료가 어는 점이 마이너스 47도로 ZA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연료 이거의 어는 점이 마이너스 40도인데 이거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는 점이 낫다. 그러니까 추운 데서 더 쓰기가 좋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ZA-1에는 정전기 방지 첨가제가 필수적으로 첨가됩니다. 그러니까 정전기가 뭐 발생해가지고 스파크 터져가지고 불나는 거 이거 방지하려고 첨가제가 추가로 된다 이 말이죠 제품에. 근데 문제가 있겠죠. 첨가제가 첨가된다는 거 추가된다는 거는 가격이 더 비싸다는 소리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점이 더 낫다는 것도 가격이 더 비싸다는 소리죠. 결론은 뭡니까? 미국 항공유 쓰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항공사에서 미국산 그 항공유 우리도 좀 쓰게 해달라 이 소리를 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글로벌 푸드 프라이스 해가지고 다시 뭐 4월달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됩니다. 블룸버그 차트고요. 자 말씀드리죠. 이란전으로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식량 가격이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해가지고 쑥 가다가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죠.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5월 8일에 현지 시간 5월 8일에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4월에 식량 상품 가격 지수가 해가지고 FAO에 쓰는 거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 나오죠.
미드 프라이스 중간값으로 잡는 거고, 4월에 식량 상품 가격 지수는 식물성 기름, 육류, 곡물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MOM 전달 대비해서 1.6% 상승했고, YOY 전년 동기가 그러니까 2025년 4월 대비해서는 2.5% 상승했습니다.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막시모 토레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농식품 업계가 현재는 이미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쟁여놨던 걸 가지고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덜 상승하고 있다, 이 말이 되고요. 하지만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상황은 빠르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벤트 터진 후에, 폐쇄 이벤트 터진 후에 이거 상승하는 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이 갈 거다, 이 말이 되겠죠. 관련 숫자는 저 에너지 충격 이후에 다음 2차가 뭐다? 식량 충격, 기아 먹고 사는 거 힘드는 거, 이 문제가 다음번 예상되는 거, 준비된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기관차 해가지고 불나가지고 해가지고 엉망된 건데, 요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기관차가 러시아 공격에 의해서 파괴된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5월 9일 오늘이 러시아 전승절이죠. 2차 세계대전 전승절입니다. 무적인적으로 매년마다 때가 되면 항상 보는 거라든가 하는 행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 보는 겁니다. 각 맞춰서 걷는 거 보면 좀 재밌잖아요. 예, 보기도 좋고. 우리가 친러시아 팬이라 아니라서, 그게 친러시아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각 잡고 제대로 걷는 거 보면 뭔가 좀 볼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봅니다. 물론 우짜도 군발이 때 해가지고 그래 걸어봤고, 그러니까 하게 또 사족이 나오네. 하게 넘어가서 5월 9일 오늘이 러시아 전승절인 가운데 5월 6일과 7일 사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도 기반 시설 집중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최소 6대 이상의 기관차가 추가로 손상 및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주얼 그러니까 이거 사진 같은 거로 확인되는 것만 6대가 부사졌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환 보유액도 발표됐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러시아 외환 보유액은 3월에 해가지고 7,490억 달러였는데 4월에 7,587억 달러로 97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잘 넘어가죠. 돈 많이 가지고 달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쪽 동네는. 자, 빅쇼트 마이클 버리 반도체주 강세 닷컴 버블 붕괴 직전 상기. 그렇죠. 마이클 버리 욕 먹겠네. 분위기 좋은데 고춧가루 뿌린다고. 예, 끊임없이 AI만 나온다. 오늘 하루 중 다룬 주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 예, 그러면서 주가가 그동안 올랐으니까 그냥 오르고 있다. 증시는 고용보고서나 소비자 심리 지표 발표에 따라 움츠러들지 않고 그냥 올랐으니까 그냥 오르고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여간에 오늘 해가지고 S&P 500 해가지고 관련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 데이터 그것도 조금 우짝 해가지고 말씀드릴 거니까 해가지고 버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욕 먹겠네. 예, 고춧가루 뿌린다고 욕 먹겠다. 재수 없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우짜가 한 2주 전인가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해가지고 우짜가 쭉 올라가서 닷컴 버블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야,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지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반도체 지수죠. 우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자 했는데, 일단은 그 다음 주 1주는 넘어갔고 2주까지 여전히 퍼포먼스가 끝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기권 뚫고 우주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우짜가 코스피 차트 보면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올라가려 하면은, 대기권 뚫고 우주까지 올라가려 하면은 더 많은 연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는지 한번 보자. 혹시나 여기서 꺾어진다? 그러면 이거 닷컴 버블 이거 제대로 이거 안 키워서 요렇게 전체 해가지고 장기로 해서 봐서 그렇지, 요것도 올라갈 때까지 미치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기울기가 이거하고 똑같았어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한번 벽에 딱 부딪히니까 줄줄줄 하다가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닷컴버블 때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가운데 자, 또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죠. 예, 레어 위닝 스트리크. 그러니까 뭐 지금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그 수익률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속으로 계속 좋다 이게 됩니다. 이게 4년 4년짜리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률이 두 자리로 수익률이 나오는 걸 갖다가 블룸버그에서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그 총 지금 현재 거하고 그리고 닷컴 버블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피스 평화의 시기.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해가지고 답니다. 그러니까 4년 연속 S&P 500이 두 자릿수를 갖다 기록한 거는 1442년부터 1445년 그리고 평화의 시기 뭐 이때는 우리나라 한국전이 터졌습니다만 그러니까 1449년부터 1452년 이거 2차 세계대전 종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다 닷컴 버블 있을 때 이때는 5년 연속 해가지고 두 자릿수 기록했고요. 2026년 현재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온다게 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에서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연속으로 기록한 때를 갖다가 이 표로 만드는 건데 현재 추세라면 미국 주식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S&P 500이죠. 이거와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차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금값도 있습니다. 금값도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에 따르면 현재 S&P 500의 이 상승세는 4년 연속 두 자릿수 찍을 거라고 되는 이 상승세는 역사적으로 좀 보기 드문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 직전이 언제입니까? 닷컴 버블 때 빼고는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고 있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게야 좋지. 좋긴 좋은데 또 하나 가지고 뭐든 이래든 간에 명암이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죠. 해가지고 관련해서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내놓은 차트를 보시면 2026년 3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뭐 이란전 해가지고 터지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미 주식판이 반등했었는데 사상 최소 수준의 종목수 이 뭡니까? 이펙티브 유효해가지고 유효 종목수가 됩니다. 이 유효 종목수 해가지고 뭐 대략 한 40개? 예, 40개 정도 되겠네. 40개 정도 되는 최소 수준의 종목, 이 종목, 즉 소수 종목의 상승에 힘입어서 S&P 500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해가지고 상승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 적어놨잖아요. 미국 스톡마켓 컨센트레이션 위치 레코드 하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장의 집중도, 집중 현상이 더 심화돼가지고 올타임 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별로 좋지 않죠.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좀 반찬도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갖다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AI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반도체 이거에 몰빵해서 가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뭐든지 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하나 또 보지요. 밸런스 타임스 해가지고 차트인데 예, 보시면 해가지고 저 단지 just 5 컴퍼니 해가지고 어카운트 해가지고 하프 예, 그러니까 S&P 500, 그러니까 4월 이후에 S&P 500 상승분 중에 절반을 갖다가 단 5개 회사, 5개 종목이 다 해먹고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애플 이 5개가 그러니까 S&P 500의 4월 1일 이후 상승분 중에 50%를 갖다 이 5개 종목이 다 해먹고 있다는 소리고요. 자, 나머지 레스트 오브 인덱스. 이 나머지 이게 몇 개 종목일 것 같습니까? 이게 495개 종목입니다. 왜 S&P 500이니까 495개 종목이 이 S&P 500 상승에서 기여하는 비율은 어떻게 된다? 5개 종목을 이걸 갖다가 다 합친 것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작습니다. 예, 작다는 거. 그러니까 집중 현상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 얘기가 되고요. 이 차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스캔디스크 맞지? 뭐 거기에다가 뭐 별의별 반도체 회사들 뭐 주가는 좀 미친 듯이 튀고 있습니다. 인텔도 튀고 있고 그래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요거는 뉴욕 패드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예상 해가지고 차트입니다. 말씀 들어옵니다. 뉴욕 패드의 4월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물가 상승 기대치 중간값이죠, 이거. 1년, 요거 1년치, 요거 3년치 해야 됩니다. 중간값이 3.64% 요거로 상승하면서 2023년 10월 이후 쭉 가면 2023년 여기죠, 걸리죠.
여기 그럽니다.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2022년 6월 요거죠. 파란 거. 2022년 6월 최고치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숫자가 파월 인기가 좋은 게 이해가 안 된다 했던 그 예를 든 게 뭡니까? 2022년 때죠. 하여간 2022년 6월 최고치 여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이게 되고요. 3년 물가 상승률 이거죠. 오렌지색. 3년 물가 상승률 기대치 중간값은 3.15%로 지난 11개월간 0.1%꼴랑 상승했고, 하지만 2022년 7월 쭉 가지고 2027월 뭐 이래 가지고 쭉 됩니다. 요거 명합니다. 오렌지색.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였던 2025년 4월 잠깐 튀죠. 2025년 4월 3.2%보다는 아직 해가지고 낮습니다. 자, 5년 물가 상승률 기대치는 이 차트에 나와 있는데 5년 물가 상승률 기대치 중간값은 9개월 연속 3.0%로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미국의 고용과 미시건대 지수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미시건대 데이터부터 말씀드리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다 이거 예비 데이터입니다. 예비 데이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경우, 미시건대 데이터의 경우는 예비 데이터를 더 잘 쳐줍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하여간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 데이터인데 4월에 49.8에서 5월에 48.2로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향후 경기 예상은 4월에 48.1이었는데 5월에 48.5로 요거는 살짝 상승했습니다. 근데 50 밑에 있다는 거. 이거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하여간 여기 낀 게 있습니다. 여기 해가지고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있죠. 오렌지색. 그리고 커런트 컨디션, 그러니까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4월에 52.5였는데 4월 그러니까 이게 4월에 52.5였는데 5월에 47.8로 이거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데 하여간 이 허연금입니다. 허연금 뚝 떨어지죠? 예, 뚝 떨어집니다. 4월에 52.5였는데 5월에 47.8로 이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커런트 컨디션은.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갖다가 또 말씀드려보면 인플레이션 예상치 미시건대에서 나온 거 예상치는 4월에 4.7%에서 5월에 4.5%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이게 되죠. 그리고 5년에서 10년짜리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4월에 3.5%인데 5월에 3.4%로 하락했습니다. 뭐 떨어졌다고 좋다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해가지고 미국의 난파한 페이롤 해가지고 발표됐으니까 그 간만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 데이터 일단 나온 걸 말씀드려보면 난파한 페이롤이 3월에 18만 5천이었는데 4월에 11만 5천으로 감소했고요.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은 3월과 같이 4월에도 4.3%로 나왔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잘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잘 나왔는데 우리가 고용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만에.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물류 부분이 뭐 지금 메가 트랜스포트 이거 나와 있잖아요. 웨어하우징, 트랜스포테이션이 나와 있죠. 뭐 보면 이게 견조하게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물류 부분이 의료 부분을 갖다가 추월하고 해가지고 뭐 리테일 해가지고 레저 하스피탈리티 이거보다 더 좋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좋다는 소리인데 물류 부분이 의료 부분을 갖다가 추월하고 있다면 트럭 운송, 창고, 철도 운송, 제조업, 총 근로 시간 그리고 정규직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증가세가 나타나야 되지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 운송 그리고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6만 명이 증가했지만 이는 순수한 물류 부분의 증가분은 아니고요. 운송 및 창고업에서 3만 300명 일자리가 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의료 및 사회복지 부분에서 5만 3,900명이 증가했죠. 그런데 운송 부분 증가분 증가율 일자리 증가율 일자리 증가율이 일자리 증가한 거 3만 300명 3만 300명 이거 자체가 이 대부분이 택배하고 배달 서비스 거기서 37,90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에듀케이션 헬스 서비스 해가지고 나온 거 여기는 뭐 숫자가 4만 뭐 이거 4만 6천으로 나는데 우짜가 본 거는 5만 3,9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간도 나오고 이런 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 되는데 이게 운송 부분에서 물류 부분에서 발생한 거 이거 3만 이거 나왔잖아요. 3만인데 정확하게 3만 300명이고 이 3만 300명인데 실제로 운송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든 거는 택배하고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게 3만 7,900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뭐 실제로 가지고 그 장거리 뛰고 이런 게 아니고 동네 택배 배달하고 이런 거에서 주로 늘어났던 소리예요. 창고업에서는 일자리 변동이 거의 없었고요. 트럭 운송에서는 4,300명 증가에 그쳤고 오히려 철도 운송은 감소했고요. 운송 지원, 운송 서비스 부분은 오히려 또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제조업 일자리는 또 감소했고요. 제조업 일자리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지. 매니팩처리 가지고 마이너스 2천 나왔잖아요. 제조업 일자리 감소했고요. 그리고 실업자뿐만 아니라 구직 포기자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파트타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알바죠. 알바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포함하는 미국의 U6, U6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 8.2%로 오히려 또 상승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알바를 하는 근로자가 44만 5천 명으로 증가했고요. 숫자상으로는. 이게 경제가 좋고 현재 물류 자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실물 경제가 좋다 하면요.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가 없지. 안 그렇겠습니까? 줄어들어야지. 알바 자리가 보세요. 트렌드가 확실하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알바 자리가. 정규직은 줄어들고. 진짜로 물류 주도형 물건이 뭐 벌벌벌 해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물건이 잘 돌아다니고 이런 경기 확장이라면 노동자의 일자리 질이 악화되는 동안 또는 약화되는 동안 특정 운송업체에 편중된 일부가 아니라 뭐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택배하는 거 이런 것만 늘어났다고. 이게 아니라 전체 화물 분야에서 강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데이터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가 않고 있다. 물론 헤드라인 데이터는 잘 나왔죠. 난판 페이롤이 3월에 18만 5천인데 4월에도 여전히 11만 5천을 해가지고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영역이 계속 있고 두 자릿수가 나오잖아요. 11만이나 되니까 실업률은 또 똑같이 4.3%로 나왔고요. 하지만 실제로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 되고 자 넘어가서 벌써 45분이나 됐네. 자 이런 가운데 우자가 아주 극단적인 걸 갖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뭐 보면 뭐 거의 K자 비슷한 건데 K자형 경제 이거인데 주식시장이 경제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시각 자료가 혹시나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차트를 보면 됩니다. 블룸버그 차트. 이게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테크,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올타임 하입니다. 미치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비해서 전체 미국인 전체 일자리 중에서 테크, 기술 부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수준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거의 K자 아니에요? K자? 예, K자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고 자, 트럼프 행정부 미 무역법원 10% 글로벌 과세 제동에 항소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우짱해가지고 벌써 시간이 언제 이리 됐냐? 해가지고 좀 말씀 빨리 되겠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에 따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졌죠. 근데 이걸 갖다 제일 처음 내렸던 게 누굽니까?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해가지고 10% 관세 요거를 갖다가 또 했습니다. 이 관세가 또 위법이다 해가지고 말했습니다. 미 국제법원 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의거해 부과한 10% 관세도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요. 미국 무역법원은 122조 관세 부과의 핵심 조건인 국제수지 적자가 유동적인 문구 이건 뭐 하여간에 그 표현대로 하면 아주 확 특정되지 않은 문구다 이 말이 되겠죠. 이 특정되지 않은 문구라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판부 그리고 무역법원 재판부 여기서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선언이 1974년 무역법의 의미에 부합하는 국제수지 적자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그냥 지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그 재판부가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국제무역 해가지고 법원에서는 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기업 두 곳 하고요. 워싱턴 주에 대해서만 관세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고 미국 전국에 해당하는 전면적인 금지 명령, 즉 이거 122조 관세 부과가 미국 전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걸 금지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경제 권한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것 때처럼 연방항소법원에다가 즉시 항소할 것이다. 여기도 항소한다고 적어놨잖아요. 예,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이 뭡니까? 3개월이 시간이 걸린다. 이게 되고
또 이후에 거기서 또 진다? 그럼 또 대법원까지 또 갈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후에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22조에 따른 관세는요. 언제까지만 먹일 수 있다? 7월 24일까지만 먹이고 만료가 돼 버립니다. 따라서 미 의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이 없을 경우, 서포트질이 없을 경우 이 122조 이거는 끝납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자가 이거 10% 가지고 좀 다 매기는 거 나왔을 때 이미 말씀드렸죠. 미 의회에서 서포트가 없으면 이거는 기간 한정으로 끝나는 거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 이전에 미국의 항소법원까지는 가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산수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수입업체들은 국제비상경제고난법 관세 환급에다가 추가로 122조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짜가 해가지고 좀 관심 가는 거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작업한 킨들버그 해가지고 뭐 이펙트, 뭐 킨들버그 스파이럴 뭐 이래 되는데 자 우짜가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관세질의 숨은 목적은요, 뭐 관세 계속 때려가지고 돈 따먹겠다 이게 아니고 우짜가 보기에 트럼프의 관세질의 숨은 목적은요,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2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킨들버그 나선 이게 뭡니까? 국제적인 이 무역이 점점 갈수록 쫄아든다. 수축구멍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점점점 해가지고 교역 규모가 줄어든다. 교육 규모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먹고 사는 게 깝깝해지니까 쌈박질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런 킨들버그 나선 효과에 트럼프의 관세질에 숨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2025년 작년에는 관세질, 2026년 올해는 이란전으로 이어지는 이 궤적과 트럼프의 의도를 갖다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우짜기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요. 자, 이거는 미국의 주택 구매력 위기 해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미 주택 건설협회 NAHB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로는 미국 가계 중 65%가 새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용이 소득의 28%를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택 구매 능력 위기는 미국 북동부 여기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서 뭐 색깔이 진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서 뉴햄프셔의 경우 83%뭐 이거 83% 터지고 앉아 있죠. 83%의 가구가 전체 가구 중 83%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고 다음은 하와이 그죠. 하와이 그리고 뭐 버몬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80% 81%쭉 나와 있죠. 얘기됩니다. 이 버몬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순으로 이어진다 이게 되고요. 영향이 가장 작은 주들로는 이 델라웨어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여기 있잖아요. 56% 이거였죠. 델라웨어 여기 보면 또 요거는 또 메릴랜드죠. 메릴랜드 그리고 요거 보면은 또 버지니아 여기들 이 친구들 이 그나마 좀 사정이 나다 이럴 수 있는데 영향이 가장 작은 주들마저도 50% 이상의 가구가 새집 소유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고 전미 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한편 갤럽 조사에 응답한 미국 내 비주택 소유자 중 25%가 향후 5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수치는요 2013년에 갤럽에서 관련 질문 조항을 넣어서 조사한 이후에 최저 수치가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끝날 때가 됐네요.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5월 8일까지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 오일리그 카운터, 그러니까 석유 드릴링 숫자죠. 이거는 전주 408개에서 410개로 2개가 증가했고, 토탈 리그 카운트는 전주 447개, 400이란다. 547개에서 548개로 1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러면 계산이 나오죠. 천연가스가 1개가 감소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5월 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온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